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 드라마 나 홀로 그대를 다 보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6부 6화까지 봤었고요. 이번 주에는 7화부터 12화까지, 이게 12부작이니까요. 다 보고 왔습니다. 다 보고 나서 이제 평점을 내보면 별 3개 정도, 많아야 3개 반 정도를 줄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시간에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결론부터 말하면 평범하고 무난하기 때문에 별 3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 자체는 특이하죠. 홀로그램, 그러니까 AI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의적절하죠. 시의성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소재 자체가 독특하다,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 그런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풀어내는 방식이 그동안의 한국 드라마에서 해왔던 그런 기존의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좀 무난했다는 거죠. 어떤 특이점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스토리상 말이죠. 근데 너무 기존 방식을 답습한 것이 아닌가,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 캐스팅도 좋았고 뭐 연출, 특수효과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 3개 반 정도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소재 자체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왜 별 3개밖에 줄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는 사랑 이야기를 담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병원을 소재로 만약에 드라마를 찍는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사랑을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병원 소재로 찍으면 병원에서 기억이 안 나네요. 미국은 병원을 전문적으로 이 직업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를 찍는다. 이런 얘기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 홀로 그대라는 드라마의 한계는, 이 드라마의 가능성은 이 AI였고, 한계는 결국 한국 드라마 특유의 연애물, 로맨스물을 찍으려다 보니 스토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이 전형성이 발목을 잡은 케이스인데, 그런 게 있어요. 좀 눈에 밟혔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기습 키스를 한다든지, 혹은 손목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간다든지, 이건 한 10년 전, 20년 전 드라마라면 그때는 성적 감수성이란 게 지금처럼 예민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한다? 이러면 성추행 범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되게 불편했고, 그게 시대적 감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극본가 분들이 다 이름만 봤을 땐 다 남자분들이세요. 남자 3분이서 이 드라마를 작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적 감수성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건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왓챠피디아 같은 데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불편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또 결정적인 게,
아니 왜 한국 드라마는 꼭 어렸을 때 어떤 사연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난도 이 남자 주인공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살을 하시죠. 천재 그 과학자 AI를 만든 그 어머니가 자살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나 혼자 남겨두고 어머니가 혼자 자살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아픔이 있죠. 왜 날 버려두고 갔어?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고 실제 어머니가 자살한 게 아니라 타살을 당했던 거죠. 이 백남규 회장에게. 하여튼 요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뭐 죽음, 이거 남자 주인공도 그렇고 여자 주인공도 그렇고 어렸을 때 상처가 평생을 가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항상 홀로 자랐고, 이 외로운 마음을 이 홀로라는, 예전에 헬로우였죠. 헬로라는 AI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외로움을 이 친구를 통해서 해소시켰던 그런 남자 주인공, 결핍이 있는 남자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이 한소연, 고성희 씨가 연기한 한소연도 어렸을 적에 그 고난도의 어머니가 타살을 당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백남규 회장이 죽였죠. 그때 당시에는 백남규 백남규 이 박사라 그러나? 이 연구소 밑에 이 고난도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잘렸어요. 근데 이 백남규가 AI를 당시에 개발한 어머니가, 이제 고난도 어머니가 AI를 개발한 거 보고 그거를 손에 넣기 위해서, 설득이라기보다는 협박하기 위해서 당시 백남규 회장이 고난도 어머니를 찾아갔던 거죠. 실강의를 하다가 이게 실수기도 하고 둘이 이게 그 공원 같은 데서 굴러가지고 어머니가 나무에 머리를 이렇게 박으면서 죽고, 근데 머리를 박고 나서 이제 백남규 회장이 확실히 그 숨을 막아서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 현장을 당시에 어린 고난도의 친구였던 한소연이 목격을 하고 겁에 질려요. 뭐 많아야 뭐 한 7, 8살 됐을까?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난도 어머니가 저렇게 잔인하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어떤 그 아저씨한테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렸겠죠. 그때 이제 백남규는 한소연을 보고 다가가서 그 어린아이한테 겁을 준 거죠. 너는 내 얼굴을 몰라야 한다. 알아보면 너는 죽을 테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의 부모님도 다 죽일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애가 겁에 질려가지고 그때부터 이 여자 주인공 한소연은 안면 인식 장애를 갖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된 거죠. 이해는 가요. 이 스토리 자체는 이해는 가는데 참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몰아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비슷비슷해요. 남주 여주 다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의 가족으로부터 어떤 치명적인 어떤 사건이나 상처를 입고 평생 트라우마로 가고, 그게 또 어떤 정신질환을 알아요. 여주인공, 이 나홀로 그대 여주인공은 안면인식 장애를 앓고 있고, 고난도는 히키코모리처럼 혼자 살고 있죠. 근데 머리가 되게 비상해서 AI를 만들었다. 결국 이 두 남주와 여주는 어렸을 때 친했고, 그걸 인연으로 어른이 된 이후에 둘이 또 다시 만나서 결국 사랑하게 되고, 연애 잘 된다. 이런 스토리인 거죠. 근데 이거 어떤 드라마를 봐도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설정은. 당장 떠오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형성인 거죠. 꼭 이렇게밖에 스토리를 풀어갈 수가 없나? 이게 왜 또 힘든 거냐면, 특이하잖아요. 설정 자체가. 안면 인식 장애라는 실제 그런 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소재로 가져와요. 소재로.
근데 이런 것도 정신병을 특수한 병을 소재로 가져왔을 때의 위험성이랄까? 물론 소재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 자유인데 정작 당사자들이 이런 드라마를 봤을 때 어떻게 보게 될까? 이게 소재주의로 자칫 잘못하면 휩쓸릴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뭐 안면인식 장애뿐만 아니라 뭐 히키코모리라든지 그걸 단순히 소재로 가져왔을 때의 위험성,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드라마화한 것인가.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한국 드라마 볼 때마다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좀 아무래도 감수성 자체가 그러니까요.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별 3개 정도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 뻔한 드라마, 뻔한 스토리, 뻔한 설정, 남주와 여주의 어렸을 적의 상처와 트라우마, 어떤 정신병을 소재로 하고, 그게 나중에는 서로 이제 치유가 되고 의지하고, 물론 그 자체로는 감동적이겠지만, 모든 드라마,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이런 식으로 클리셰 비슷하게 나열하는 게 과연 맞는가 옳은가, 너무 손쉬운 방법만 다들 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홀로 그대도 얼마든지 멜로가 아니라 이 AI를 소재로 영화 허처럼 말이죠. 그것도 물론 사랑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죠. 그런 식으로 좀 잘 만들 수 없었을까, 좀 아쉽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12화 동안, 12부 동안 그래도 나름 AI에 대한 고찰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7화까지, 그러니까 6화, 지난주 6화까지가 여주인공 한소연이 홀로라는 AI와 사랑에 빠졌죠. 근데 지난주에 했던 질문이 AI와 컴퓨터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 인간이. 재밌죠. 재밌는 질문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곧 올 것만 같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AI에게 내가 호감을 갖고 잘 챙겨주기 때문에 호감을 갖고 또 반해서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이 한소연은 어떻게든 홀로를 잃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홀로에게 집착하고 사랑을 느끼고, 이런 것들. AI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요? 좋은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이 1차원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좀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심화된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재밌는 게, 여기 러브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고난도와 한소연이 서로 사랑에 빠지고, 그러니까 한소연은 처음에 홀로를 사랑했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는 고난도를 사랑했더라. 요런, 결국 둘이 잘 되고요. 고난도의 누나 고유진은 백찬성, 그 매직미러의 후계자죠. 백찬성과 결국 나중에 잘 됩니다. 백찬성도 참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처음엔 빌런인 줄 알았는데 이 고유진을 짝사랑하면서 진심으로 고유진을 도와주죠. 사건을 풀어가는 어떤 키 메이커가 됩니다. 그리고 남규호 형사도 재밌는 캐릭터예요. 그 나름 정의감에 불타서 나중에 고난도 일행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형사로서의 임무를 잘 하죠. 그리고 백남규 회장은 이제 완벽한 빌런인데 백찬성의 아버지죠. 그 고난도 어머니를 목졸라 죽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인물이고요. 어쨌든 여기 세 커플, 고난도와 한소연 커플이 이루어지고 고효진과 백찬성 커플이 또 이루어지고, 남규호 형사의 그 같이 다니는 그 여형사 진아 형사는 고난도의 부하 직원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그분과 나중에 또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총 3커플이 나오는 셈이죠. 정연기 지오랩의 수석 프로그래머 3커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사랑으로 결국 사랑 이야기. 이게 이제 한국 드라마의 가능성이자 한계, 재미이자 아쉬운 포인트인데요. 결국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AI는 이 사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 소재로 쓰인 거예요. 다르죠. 이 AI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랑 이야기를 약간 양념으로 뿌린 게 아니라 결국 메인 DC는 이 한소연과 고난도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AI가 소재로 쓰인 것뿐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건 물론 사랑 이야기도 좋습니다만 AI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메인 DC와 그 양념이 뒤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드라마랑 다르게. 참 그리고요. 일단 뭐 요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과거 회상 장면이 계속 나와요. 뭐 이런 드라마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 뭐 고난도와 한소연이 어떻게 친해졌는지, 그리고 홀로와 고난도의 관계, 홀로와 한소연의 관계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계속 나오고요.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엄마가 죽는 장면 또 반복해서 나오고, 과거 회상 장면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거는 뭐 다 인정을 하고 결국 한소연은 집에 이제 괴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도 자기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의 그 지오랩에 들어와서 당분간 같이 삽니다. 이것도 나름 재미있는 포인트인 거죠. 결국 여주와 남주를 끊임없이 만나게 하는, 그리고 서로 티격태격 다투고, 어쩔 수 없죠. 이제 그 바로 맺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소연과 고난도가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 다투다가 결국 서로 이해하고, 너 진짜 마음이 그랬구나, 결국 잘 되는, 다 그래요. 근데 이런 패턴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패턴이에요. 패턴. 이런 패턴들이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좀 변형을 시킨다든지 약간 그 변칙을 주는 것도 재밌어요. 혹은 완전 다르게 색다르게 구성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드라마에서 단연 돋보이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홀로이죠. 고난도를 빼닮은 이 AI 프로그램인데, 홀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인간처럼 정말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AI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뭐 소설도 그렇고요. 웹툰이나 드라마, 이런 가상의 이야기를 다루는 창작물들의 장점이자 쓸모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AI가 이렇게 사용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미리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실제 닥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사고 실험을 하기 참 좋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고요. 그러니까 이 홀로는 해킹을, 그러니까 백남규 회장, 매직미러의 회장인 백남규 회장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이 지오랩의 홀로 서버를 해킹을 시도했죠. 그래가지고 이 홀로가 잠시 기억상실증 같은 거에 걸려요. 데이터가 이렇게 다시 이제 백업이 된다 그러나. 그래서 그 기억을, 홀로를 다시 원상복구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고난도와 한소연이 잠시 이제 처음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았죠. 잠시 이제 적과의 동침을 하는 식으로 서로 홀로의 기억을, 그 안경을 통해서 복원시키는 그런 과정도 보여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도 좋고요. 이제 드라마를 자주 보다 보니까 나도 뭐 어떤 소재를 가져오더라도 이 정도의 드라마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자꾸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적절하게 소재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좀 사연을 놓고 결정적 사연은 맨 나중에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화에 엄마가 왜 죽었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좀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보다 보니까 결국 홀로는 다시 기억을 되찾았고 고난도와 한소연은 서로 화해하게 되고 그런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중간중간 이제 백남규 회장은 자꾸 음모를 꾸미고 뒤로 갈수록 백남규 회장의 씬이 많아져요. 근데 이 백남규 회장을 막기 위해서 아들 백찬성은 아버지를 끊임없이 이제 좀 감시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면 고효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지고 좋습니다. 좋고 결국 이제 백남규 회장이 판을 벌이죠. 이 AI 홀로를 손에 넣기 위해서 판을 벌이는데 그 판에 다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 어떻게 되냐면 사건이 아까 이제 홀로가 해킹을 당했잖아요. 백남규 회장이 해킹한 거를 알고 고효진이 경찰에 찾아가서 이 백남규 회장 매직 미러를 고발하죠. 이 고발한 것 때문에 백남규 회장이 서로 딜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근데 백남규 회장은 해킹을 했지만 그 지오랩도 나름의 범법을 한 게 있는데 홀로가 정전을 일으켰던 고난도와 한소연이 감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전을 범법 행위를 했잖아요.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백남규 회장은 지오랩의 서버를 해킹을 시도했었고 지오랩의 AI는 홀로도 범법행위 그 정전 사태를 저질렀고 서로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야 그러면 이제 딜을 하자. 우리가 고소 취하를 할 테니까 백남규 회장도 그 정전 사태에 대해서 묵언해라. 이렇게 딜을 했는데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다가 백남규 회장이 좀 한 수 더 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찰과 한 패거리였고 백남규 회장은 그 홀로가 정전 사태를 일으킨 거를 경찰한테 그 정보를 넘기고 결국 경찰이 지오랩을 압수수색 해버리죠. 그래서 고난도도 경찰에 잡혀가고, 그런데 이 고난도가 잡혀간 상황에서 백남규 회장은 경찰의 고위급 간부와 윗선들과 다 인맥이 다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손을 쓴 거죠. 자기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오랩을 매직미러가 인수합병 해버립니다. 그리고 백남규 회장의 큰 그림은 이 AI를 손에 넣어서 이 안경을 온 국민이 다 쓰게 만든 다음에, 근데 단순히 이제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돈벌이가 목적의 끝은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더 한 수 앞을 내다본 게 이런 설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돈벌이가 끝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 이제 그 홀로가 상용화된 이후에 이 홀로를 사람들이 다 착용하고 다니니까 이 안경을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자기들이 그 안경을 통해서 이 백남규 회장은 그 홀로를 쓴 사람들을 통해서 CCTV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다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만약에 이런 AI 프로그램이 나오면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다니면
이걸 개발한 회사는 실제 다 볼 수 있겠구나, 개인의 사생활을. 지금도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핸드폰, 스마트폰 회사나 개인 정보를 말이죠. 이 개인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가고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빅브라더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럴 수 있다. 이거 참 좋았어요. 요런 설정. 백남규 회장은 빅브라더가 돼서 개개인의 정보를 다 그 CCTV처럼 보고 있고요. 이거를 백남규 회장은 그 정부의 고위층에게 넘기려고 그러죠. 이 정보를. 그러면 국가가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내다봤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걸 고난도는 천재 프로그래머니까 해킹해서 막죠. 막고 이 고난도를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 백남규 회장은 똘마니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서로 백남규 회장 패거리는 고난도를 잡으려고 그러고 고난도는 계속 도망다니고 이런 스토리가 끝까지 갑니다. 그 와중에 남규호 형사도 고난도를 잡으려 하고 쫓고 쫓기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여자 주인공 한소연은 계속 울고 고난도를 어떻게든 구하려 그러고, 그리고 그 와중에 누나 고유진도 그렇고 백찬성도 고난도를 도우려 그러고 이런 스토리로 쭉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좋습니다. 추격전 벌어지고 나름의 긴박감도 느껴지고요. 이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고난도는 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러는데, 나만 사라지면 된다. 나만 없으면 한소연도 행복하고 홀로도 행복하고 고유진 누나도 행복할 테니까 자기를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히죠. 막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든 혼자 도망가려고,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한소연이 그런 고난도를 붙잡죠, 끝까지. 그 와중에 기습키스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12화, 마지막 12화까지 보면 그 백남규 회장이 고난도 엄마를 죽인 사건이 나와요. 고난도 어렸을 적에. 그래서 이 백남규 회장은 증거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냐. 근데 그거를 고난도가 쓰고 있던 안경 홀로가 다 녹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 백남규 회장의 만행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사건은 참 아름답게 종결이 됐습니다. 백남규 회장은 다시 이제 잡혀가고, 그 이후에 이제 평안한 모습이 나와요. 누나 고효진과 백찬성 결혼식을 하고, 지오랩에서는 AI 홀로를 완전히 폐기한 이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이죠. 그거는 이 안경만 쓰면은 그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이건 AI랑 좀 다른 거죠. 화상 통화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되고, 마지막에 한소연은 엄마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면인식 장애가 있었는데 이 장애도 나은 거죠. 이렇게 감동적으로. 정말 감동적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홀로가 이제 다 폐기 처분된 줄 알았는데 결혼식 사진을 찍을 때 사진에 홀로의 얼굴이 찍히죠. 단체 사진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물론 아쉬운 것도 많았고, 저는 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반했을 것 같은데요. 이 홀로라는 이 매력적인 캐릭터, 이 AI 캐릭터를 좀 더 뭐랄까요,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이런 드라마, 이 AI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철학의 깊이는 시대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시대에 뉴스나 과학자들이 이미 많이 공론화시키고 AI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그 정도까지 딱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AI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되거나 뭐 AI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만약 AI가 법을 어겼어요. 자기 혼자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AI가 그럼 누가 처벌을 받죠? 개발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AI를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재밌는 질문입니다. 지금 자동 주행 차가 실용화가 되려면 뭐 넘어야 될 산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거래요. 자율주행차는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해서 운전하는 건데 그 차가 만약에 사고를 냈어요. 뭐 계산 오류라든지 아니면 미처 어떻게 사람을 못 피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박았다. AI가 사고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을 지죠? 사람이 박았으면 사람이 책임지면 돼요. 운전자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AI가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끝인가요? 그 사람은 억울하죠. 사고 당한 사람은. 이런 문제.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AI가 범법 행위를 했다. 그럼 AI를 삭제하면 그만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한테 던지고 있고요. AI랑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AI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컴퓨터가?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단순 계산하고 다르니까요. AI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AI가 우정을 가질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릴까? AI는 인격체로서 존중을 할 수 있을까? AI가 인간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 질문들을 이 드라마는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 물론 다른 부분들은 좀 전형적이긴 합니다. 좀 아쉬움과 좋았던 점이 공존하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 별 3개 반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감성적으로는 이 환소연, 되게 고성희란 배우가 매력 있게 나와요. 이걸 끝까지 보시면 고성희가 참 예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정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끝까지 봤는데 뭐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인다. 그럼 성공한 거죠. 그 캐릭터의 매력을 시청자들한테 어필한 것이니까요. 한소연, 고성희 배우, 윤현민, 남주도 잘생겨 보이고, 그리고 고유진을 연기한 최여진 이 배우도 참 좋았어요. 백찬성을 연기한 황찬성 이 배우도 참 다 예쁘고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끝까지 보니까 애정이 느껴지는 거죠. 이 인물들이. 그런 면에서 좋았다. 좀 아쉬운 점이라면 AI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좀 더 깊은 철학적인 질문을 시청자들에게 던졌다면 어땠을까. 나쁜 놈은, 백남규 회장 나쁜 놈은 끝까지 너무 나쁘고, 그리고 고난도는 너무 정의롭고 선하고, 그런 전형성이 좀 아쉬웠던 드라마.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